2024년 8월 26일 월요일 아침 9시. 이 시간에 전화 올 리가 없는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말소리도 안 들리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시 아침을 시작하려다가 곧바로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모르는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무슨 일이지?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아저씨가 얘기하를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걸어가시던 어머니는 분리수거 트럭에 치여가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간과 폐의 3분의 1이 터지고 위장까지 터져서 내장에 피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 속에서 괴로운 감정과 생각이 압도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내 감정, 생각, 그리고 행동을 다시 일상 속으로 가져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넘는 세월 동안 명상을 하고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나름 힘들었던 시기를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상실의 고통이 있죠. 그리고 그 대상이 가까울수록 상실의 고통은 크고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 아니면 연인, 가족과의 이별이 특히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살아야 해요. 이 방법은 고통이 없는 백지장 같은 삶보다 우리가 삶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 다채로운 감정을 모두 다 수용하는 그런 더 감정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에요. 고통을 느끼되 그 안에서 내가 행복, 즐거움,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도 느낄 수 있는 방법이죠. 중환자실에 누워서 입에다가는 인공호흡관 끼고 코에다가도 껴져 있고 몸에는 이것저것 온갖 튜브와 침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의료기계들 그리고 완전히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보니까 정신이 아예 안 차려져요. 온갖 슬픔 뭐 그런 되게 괴로운 감정만 엄청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겨우 20분 면회, 하루 20분 면회하고 집에 가서 지내면은 계속 이런 감정의 여파로 인해 일상을 당연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한 거는 그 당시 제가 느낀 감정을 완전히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맞았어요. 얼굴 정면에 그냥 다 맞았어요. 감정이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호르몬이잖아요. 전기 신호인데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감정은 하도 많아가지고 마치 감정의 쓰나미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감정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를 제일 먼저 했어요. 왜냐면 이 감정을 피하거나 억압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라지거나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이죠.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압해서 제일 고생하는 경우가 뭐 화병이 있겠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거를 계속 억누르고 참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결국에는 우리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그게 누적이 되고 그 누적된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 안에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몸이 결국 망가지거든요. 이렇게 감정을 회피하면은 내 뇌 속의 해마가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가 이런 감정이 느낄 때는 내가 이렇게 뭐 회피하는구나 억압하는구나 하나의 감정에 대한 행동 습관을 만들어서 외부 사건에 계속해서 힘들게 대응하는 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성숙해지기가 어려운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둥글둥글해진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가도 계속 성격이 난폭하다, 까칠하다 얘기를 듣는 차이점이 바로 이걸 거예요. 내가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을 얼마나 그냥 감정 그대로 수용하느냐. 내가 그걸 어떻게 바꾸려고 하거나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감정을 받아들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감정이나 혹은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우월함과 열등함 이런 식으로 뭔가 비교하고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준점을 세우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겪었던 괴로운 감정들 이런 게 내 삶에서 방해가 되는 거고 오히려 안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요. 내 삶에서 나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안 좋을 만 생기지? 이런 식으로 생각에 빠질 수도 있고요. 감정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감정,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감정도 우리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어떤 양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괴로운 감정이 있는 덕분에 즐겁게 느끼는 감정도 있는 거고요. 빛이 있으니까는 그림자가 지는 것처럼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회피하고 있거나 억압하고 있는 감정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건을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한번 내 몸으로 느껴보세요.
감정은 호르몬 작용이기 때문에 내 몸의 미세한 미묘한 변화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감정적으로 더 받아들이고 싶은 게 있다, 감정적으로 더 소화하고 싶은 게 있는 경우에는 브레스워크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우리 3층의 뇌, 사고, 감정, 감정의 뇌가 있는데 거기서 사고 영역의 활성도를 줄여주고 1, 2층 감정 영역에 있는 뇌의 활성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묵은 감정이 있거나 응어리진 느낌이 있다면은 브레스워크를 하고 그리고 명상을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생각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머니 교통사고 그 당시에는 온갖 생각이 엄청 떠올랐어요. 뭐 당연히 대부분 안 좋은 거였죠. 대체 어떤 상황이면은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가는데 분리수거 트럭이 후진하다가 사람을 치는 거야? 도대체 어떤 상황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부터. 우리는 생각을 하루에 5만 번, 6만 번 정도 합니다. 생각의 대상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는 거에서 시작을 해요. 생각엔 먼저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하는 거는 나의 이 엄청난 브레인 파워, 나의 생각의 힘을 결국 소용없는 것에다가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에다가 생각을 하는 게 내 삶의 통제권을 되찾아오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 시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이 있겠죠. 그리고 관계적으로 볼까요? 관계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에는 타인, 바깥 세상, 바깥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제가 당시에 아무리 애쓰고 상황을 바꾸려고 해도 중환자실에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어머니의 건강은 바꿀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던 우리 아빠의 마음, 누나의 마음 바꿀 수 없어요. 뭔 짓을 해도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엔 본인의 마음은 오직 본인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 생각 한번 해볼 만해요. 내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을 하기 위해선 사실 몸과 신발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운동하려면은 뭐 헬스장에 등록해야 돼, 이런 도구가 있어야 돼, 기구가 있어야 돼 등등의 다양한 이유를 내가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지 딱 1분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멈추고 핸드폰 메모장이나 아니면 종이에다가 적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여기서 내가 지금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개. 꼽자면 무엇이 있는가? 뭐 정답은 없습니다. 일단 뭐든 적어보세요. 그냥 동그라미, 별표, 그림이라도 그려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나도 몰랐지만 원래는 알고 있던 무언가가 나올 거예요. 자, 지금까지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대했는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행동을 어떻게 대했는지 얘기해 볼게요. 정말 작고 별거 아닌 거라고 여기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때 사고 이후에 한 이틀 동안을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일단 머리 자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부터 잘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헬스장에 가서 한 10분 동안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계신 병원에 갈 때 버스 대신에 따릉이를 타고 갔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그래도 좋은 기분, 호르몬이 나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하던 대로 막 1시간씩 운동할 기운은 없고, 그래서 정말 조금씩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었어요. 내 일상생활을 완전 잃은 상황에서 기존 습관을 다시 하게 되면은 내 몸에 배어있던 그 근육세포들이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다시 올라오고, 그러면서 아, 이게 원래 내 삶이었지 하고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역할도 되고요. 만약에 새로운 습관을 만드시는 거라면은 정말 사소한 습관이라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이불 개기만 해도 어쨌든 간에 내 삶이 어제보단 조금이라도 나아간다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걸 할 때 주의할 점은 매일 해야 한다는, 내가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매일 잘할 수 없어요. 우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 똑같이 할 수도 없고요. 그냥 제일 계속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나의 행동, 새로운 습관을 시각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저는 달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법을 체크하고 있고요.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이것만큼은 그래도 하자 하는 것들을 단순하게 그냥 체크하고 있어요. 당연히 중간중간에 빠지는 날 있고, 그 안 된 날이 유난히 정말 무슨 큰일처럼 느껴질 건데, 그게 뭐 그럴 수 있다. 이때 안 했지만 그래도 전체를 보니까 잘하고 있다. 오늘 못했지만 내일 하면 된다. 라는 보다 좀 더 전체를 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괴로운 생각과 감정에서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세 가지 방법, 감정, 생각, 행동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과 그로 인해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내 생각을 집중하고, 그리고 하루 1분 구체적으로 행동을 계획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계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시원하고 따뜻할 때도 있으면은 엄청 춥고 더울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계절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날씨, 그게 우리 삶이 되듯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좋음과 안 좋음이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님을 받아들일 때 보다 포괄적인 삶, 그것이야말로 풍요롭고 다채로운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이라면 지금 정말 괴롭고 쉽지 않은 생각과 감정 속에서 지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제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게 바로 명상이었어요. 제 채널에 짧으면 5분부터 15분까지 내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명상 컨텐츠가 있으니까 한번 채널 동영상 확인해 보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웃으면서 숨 쉬면서 후아!